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럼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슈퍼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분들,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2월 한 달간 여러분 앞에 다가올 기적입니다. 2월 한 달간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이 다가오게 될지 이제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 호랑이, 두 번째 브로콜리, 세 번째 사과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2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 첫 번째 호랑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기적이 어떤 형태로 오게 될지부터 열면서 따라가 볼게요. 자, 카드를 열겠습니다. 사마귀 카드가 나옵니다. 이 사마귀가요, 외계인이랑 관련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외계인이 침공했는데 사마귀가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을 이제 막 위협하는 거죠. 일단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는 여기 적혀 있죠. 어택이라고, 공격인데요. 어떤 공격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분쟁, 어떤 사람과의 대립, 뭐 이런 걸로 가장 쉽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것 자체가 기적이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든지 대립하고 싶지 않아서 좀 피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게 되고 다툼이나 뭐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 정리를 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이게 왜 기적으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어떤 대립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일단 해결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드네요.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생각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어떤 무의식 안에 살고 있을지요. 자, 카드를 한 장 열어보겠습니다. 축구를 하고 있는 아이들 옆으로 어떤 친구가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꿈을 해석하는 카드인데요.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꿈을 꿀 수도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보통 잠을 자면 6번 정도의 꿈을 꾼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6개의 꿈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꿈을 꿀 수도 있다라는 말인 거죠. 지금 이 카드는. 지금 여기 보면은 친구들 2명이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뾰토롱해요. 이렇게 끼고 싶지도 않고 약간 불만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맨 위에 보이시죠? children, 아이라는 의미의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꿈에서 아이들이 보여서 뭐 운동장에서 뭐 뛰어놀고 있거나 이런 꿈을 최근에 꾸셨다. 혹은 여러분들의 무의식 안에 이 꿈과 관련되어 있는 에너지가 있다라고 볼 때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재밌게 살고 싶다라는 것을 크게 의미하는데요. 자, 재밌게 살고 싶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뭐 돈이 많든 돈이 없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뭐든 간에 일단 재밌게 살고 싶은 건 맞는데 이 재밌게 살고 싶다라는 그 원인 자체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서 다소 여러분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재밌게 놀고 싶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말을 바꿔보면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도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는 게 바로 이 아이들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꿈이 있다면 그 꿈 자체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도피를 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이요. 밸런스가 맞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삶과 일의 밸런스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계속 즐거움을 찾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이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게 놀고는 싶은데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이 놀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이가 된 상황에서도 놀 수가 없다라는 말인 거죠. 자, 그런데 옆에는 이렇게 사마귀 카드가 나와 있는 상태로 볼 때는
그 분쟁 자체를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의 밸런스가 지금 일하고 생활의 밸런스가 전혀 맞지 않다면 뭐 사표를 낸다든지 뭐 휴직을 한다든지, 휴직이 안 되면 뭐 길게 휴가를 내본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겠죠. 카드를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냐 라고 했더니 그냥 하루 종일 쇼핑만 하고 싶답니다. 쇼핑 카드가 나왔어요. 쇼핑. 그러니까 신용카드의 한도와는 전혀 무관하게 나는 긁고 싶다라는 거죠. 솔직히 요 두 에너지가요 같은 에너지인데요. 이게 재밌게 놀고 싶다라는 거고요. 쇼핑도 재밌죠. 물론 뭐 많은 남성분들 저를 포함해서 쇼핑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쇼핑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딱 먹고 나갔을 때 이렇게 막 찾아다니잖아요. 이 매장도 가보고 저 매장도 가보고 하는데 거기서 발견하는 나의 어떤 보석 같은 물건이 있을 때 그때는 정말 기분이 좋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놀이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원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갖고 싶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상승시키고 환기시켜 줄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놀고 싶다라는 이 말도 같이 포함되는 거겠죠. 삶이 힘드신가 봐요. 힘들죠.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그 삶과 일의 밸런스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밸런스라는 걸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이를테면 일이 너무 많다. 그게 가장 보편적이겠죠. 혹은 일은 적당한데 받는 급여가 너무 적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거예요. 혹은 두 개 다 만족되는데 여러분들이 일에서 느껴지는 즐거움이 없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가 됐든 간에요.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좀 다운되어 있는 건 맞고, 이 쇼핑이라는 것 자체도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 에너지에 집중하라는 말인 거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뭔가 환기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의 기적의 형태가 공격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듭니다. 근데 단순하게 보면 진짜 쇼핑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여러분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마음 놓고 쇼핑도 못 하겠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그 파주나 여주에 뭐 아울렛을 한번 가려고 하면 주말에 간다고 할 때 그 가는 여정마저도 힘들잖아요. 그냥 차도 너무 많이 막히고 주차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지쳐버리죠. 나는 쇼핑도 마음대로 못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의 에너지 조금 더 따라가 볼게요. 익스펜션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익스펜션.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컴플레센시 카드가 나오네요. 여러분들은요,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요, 여러분에게는 다소 비좁다. 그리고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익스펜션이죠. 뭔가 확장되고 싶고, 그리고 이 카드가 지금 파란색 카드잖아요. 여러분들이 확장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말을 안 듣나 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현재 이런 상황이고 이런 게 힘들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싶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그걸 듣지 않나 봐요. 그래서 나의 이야기가 좀 전달되고 그것이 나의 공간을 넓혀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고민을 하소연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난 있잖아 이렇게 살고 싶어라고 술자리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싶지 뭐. 그냥 그게 술 안주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진짜로 그게 진심인 거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은 나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래,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너희가 좀 들어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옆에 컴플레센시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할머니가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할머니랑 평생을 함께 하셨던 할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가서요, 이제 할머니 혼자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할머니는 뭐 동네 친구분들하고 뭐 등산을 간다든지 그러면서 살 수도 있는데 그냥 그분이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은 그냥 살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라는 것을 좀 크게 의미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내 삶이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라는 그런 후회, 그런 것을 의미하는 카드기도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삶에서 좀 그 일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좀 큰 것 같고, 만약에 일을 안 하고 계시는 부분이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나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은 좀 시큰둥해 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 내일과 같은 모레 같은 삶이 여러분이 지금 싫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을 좀 서글프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타로를 올려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뜬금없이 10개의 동전의 역방향이 있네요. 10개의 동전의 역방향. 월드의 역방향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계속 가봅시다. 2개의 칼의 역방향이에요. 그렇군요. 자, 킹 코인도 역방향이 됩니다. 그래요. 자, 언더라인을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에이스 코인의 역방향이네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밑에요, 나이트 스워드가 있어요. 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 하나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역방향이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5장 중에 3장이 동전이란 말이죠. 동전이 갖고 있는 부분이 뒤집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동전이 의미하는 것은요,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현재 현실이 뒤집어진 거예요. 어떤 누군가와 이별을 했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그건 감정이잖아요. 감정이 뒤집어지면 여러분들이 뭐 슬프다, 뭐 가슴 아프다, 뭐 이런 건데, 이건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집에 있는 호랑이가 없어졌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는 이 호랑이 장난감이 있었던 거죠. 정말 애지중지하게 키우고 있었던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산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모아놨던 무엇인가일 수도 있고요. 자, 근데 그게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현실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2개의 칼의 역방향이 나와 있잖아요. 그 말이 좀 크게 의미하는 부분은 뭐냐면 큰 선택을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없어졌다는 이 상황을 해결을 하든지 뭐든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큰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개의 동전이 일단은 가장 먼저 나왔죠. 10개의 동전 자체가 일단은 재산적으로 좀 무엇인가가 많이 없어졌다. 큰 돈을 잃었다. 어떤 누군가 때문에 돈이 크게 없어졌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한데요. 뭐 가장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거 뭐 주식 같은 거겠죠. 뭐 코인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혹은 뭐 집을 좀 샀는데 영끌을 해서 이자가 너무 높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경기도 너무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집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월드의 역방향이에요. 월드는요, 아주 큰 사이클 하나가 끝이 나는 건데요. 그러니까 완성이 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지금 얘가 이렇게 뒤집어지잖아요. 무엇인가가 계속 정체되는 건데, 그 말인즉슨 이 금전적인 부분이 점점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에이스의 관점에서 볼 땐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걸 타개하려고 했던 것 같냐면,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뭔가 돈을 아껴가면서 그걸 먼저 갚고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다시 또 다른 일을 해서 그 돈을 갚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일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금전적인 손실이 생겼을 때 그걸 메꿔넣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얘를 다시 또 메꾸기 위해서 다른 걸 또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 무엇인가 늘려갔던 것 같고, 솔직히 제가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현재요, 빚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생각이 가장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채무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돈을 융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생겼냐면요, 무엇인가를 시도하는 걸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나 뭐 아이디어나 내가 다시 일어서겠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안 잡아요. 호랑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떡볶이집이 이제 유행할 거래.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포크로 얘를 탁 찍어 먹으면 이렇게 보면은 이 호랑이 얼굴이 보이는 거야. 이게 떡이야. 이게 이렇게 먹는 거야. 라고 하면 얼마나 인기가 많겠냐는 거죠. 그런데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할 힘을 잃었고 기회도 지금 잡을 수 없고 기회를 안 잡는다는 느낌이 좀 더 커요. 왜냐하면 지금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기력은 아니고요. 용기도 아니고요. 근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내가? 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은 되겠지 뭐 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솔직히 진짜로요. 이 쇼핑이 물건을 산다는 쇼핑의 의미가 절대 아니거든요. 이 카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쇼핑을 할 때 즐기는 즐거움 있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내가 호랑이를 샀어. 너무 귀엽잖아. 너무 이쁘잖아. 라고 하는 그 느낌에 집중하라는 거거든요. 즐거움을 찾으라는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물건을 산다는 것 자체도 힘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얘 같은 경우는요, 그냥 돈이 아니고요, 좀 큰 돈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뭐 치킨집이나 뭐 돈가스집이나 뭔가를 이렇게 할 때 기본으로 억 단위로 들어가잖아요. 뭐 정말 작게 하면 몇천도 가능하겠지만 뭐 프랜차이즈나 이런 거 하려면은 큰 돈 들어가잖아요. 그런 정도의 느낌의 카드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이스 같은 경우는 뭐 여행을 가까운 데 간다든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건데, 요렇게 큰 돈들이 다 뒤집어지면요 정말 힘들어 버리죠. 우리가. 그런데 지금 얘가 의미하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요, 이게 바퀴가 굴러가다가 멈췄다예요. 군고구마 10개를 먹고 사이다가 없는 상태의 느낌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답답하신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익스펜션마저도요,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이 상황 자체를 좀 돌파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노력해왔던 것들에 대한 진짜로 말 그대로 확장인 거죠. 그러니까 나도 진짜 이렇게 어디엔가 묶여져 버려 있는 그런 느낌의 삶이 아닌 계속 어디론가 뻗어 나가는 그런 느낌이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꿈을 지금 현재 아이들이 막 나와서 재밌게 노는 꿈을 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로 볼 땐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즐거움이라고 찾을 수 있는 것은 꿈밖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꿈을 꿀 때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자, 요 에너지가 조금 큰 부분인데요. 솔직히 이게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뭔가 한 사이클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이렇게 큰 돈을 잃어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딱 됐을 땐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뭐 이전의 것들은 뭐 빚으로 뭐 다 나중에 갚는다라고 하고, 뭔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얘가 뒤집어져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어택이 나와 있다면 저는 이 어택이요, 이 상황에서 얘를 요렇게 바꿔줄 수 있는 무엇인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자면 얘예요, 얘.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하나 일을 했으니까 그게 잘 안 되면 그걸 메꾸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고 또 다른 일을 하고 뭐 그랬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힘들다는 걸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합시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오는 행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 라고 주변 사람들이 당연시 여긴 부분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걸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지 라던가, 거기서 여러분들이 뭔가 당연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받아들여지는 부분에서 불합리한 게 있는 것처럼도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공격이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익스펜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단순히 여러분이 잘 산다, 이 개념만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일단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떤 것도 정답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정답이 아니고 저렇게 해도 정답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볼 때는 얘는 거의 폭발인 느낌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기적 어떻게 될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요, 어떤 뉴스가 하나 오게 될 거예요. 그 느낌이 좀 많이 커요. 근데 그 뉴스가 폭발을 만든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아하, 머큐리 레트로그레이드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수성의 역행 카드가 나왔습니다. 수성의 역행은요, 여러분, 일단은 지났습니다. 지금은 끝났고, 3월 14일부터 4월 17일 날에 양자리와 물고기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수성의 역행은 말 그대로 이제 수성이 뒤로 빠꾸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뒤로 밀리는 에너지다 보니까 과거의 무엇인가가 나에게 온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과거의 무엇인가가 아니라고 볼 때는요,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 실수입니다. 어떤 누군가가 실수를 하든지, 특히나 이제 그 부분은 말의 실수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자, 보겠습니다. 웰시맨이 있어요. 부자 남자가 있는데, 뭘까요 이게? 부자 남자가 있는데, 부자 남자가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어디로 여행을 떠날까요? 부자 남자는 기차를 안 탈 것 같긴 한데, 일단 칙칙폭폭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난다고 합니다. 부자 남자가. 자, 어디로 떠날까요? 아주 멀리 떠난다고 해요. 솔직히 이 카드는 거의 외국에 가깝죠. 그렇습니다. 자, 언더라인 볼게요. 주디케이션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어떤 메시지가 온다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 7개의 컵이 나오고요. 밑에 퀸 펜타클도 있네요. 아하, 그렇구나. 세상에. 킹 스워드도 있습니다. 자, 그 관점에서 볼 때는요, 여러분, 지금 이 리딩이 뭘 말해주는 거냐면요, 이 소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소식, 그것은 과거로부터 오는 어떤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람인데요. 웰시맨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나 봐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선배일 수도 있고, 이전 직장의 사수일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정을 떠나게 되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카드로 볼 때는요,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 쉽게 뭔가 털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은 정말 다양할 수 있잖아요. 금전이 지금 엮여 있어요. 돈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큰 빚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빚이요, 여러분이 지금 빚이라기보다는 여러분에게 떠와졌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흥청망청 써서 이랬다라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무엇인가 이걸 벗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빚이 나에게 온 것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크거든요.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아버지가 사업에 다 망했는데 그 빚을 내가 갚아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 약간 이런 느낌도 가능한 거예요. 가장 쉽게 보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그걸 털고 갈 수가 없는 이유가, 그게 아버지가 진 빚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게 안 바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웰시맨이라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아주 튼튼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연락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게 가장 큰 가능성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이 카드의 가장 큰 의미는 여정이에요.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요, 어떤 삶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월계 수입 같은 게 이게 쌓아져 있잖아요. 이게 한 사이클인데 이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사이클로 가려면 테두리를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는 것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여정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아주 멀리 가야 되는 무엇인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볼 때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결을 봐야겠죠.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카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주디케이션은 말 그대로 법정이죠.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두 사람은 부부였던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혼이라는 게 어떤 누군가가 잘못할 수도 있지만 서로가 안 맞아서 이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각자가 갖고 있는 입장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 이 여성분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 라고 하면 이제 판사님이 들어볼 거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의 입장을.
그리고 판결을 내리겠죠. 즉,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인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만나서 대화한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 문제 안에서 나도 나의 이야기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계속 지속되어 오고 있는데 그 문제를 이제 종식시킨다는 거예요. 법원이 하는 게 그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동네에 있는 어떤 사람이랑 싸웠어요. 뭐 법정으로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손해를 봤다라고 볼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판결이 나게 되면은 더 이상 그 문제는 뭐 서로의 앙금으로 남겠지만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끝난 거예요. 종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문제를 직면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 주디케이션이 의미하는 것은요, 얘입니다. 공격인데요. 자, 제가 요 카드 할 때 여러분들께 솔직히 죄송합니다. 말 안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카드가 가지고 있는 좀 큰 부분이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공격을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들이 따지고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카드의 관점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여러분도 가만히 있진 않는다는 말이에요. 한번 붙어보자라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할 말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사람이요, 그냥 뭐 사랑으로도 뭐 살 수 있고 뭐도 살 수 있고 그런데요, 경제적인 부분,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에 살고 경제 활동을 하는 삶에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힘들어지게 되면요, 있던 사랑도 없어지는 게 경제 때문이잖아요. 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능력이 있는데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지 못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건 뭐냐? 여러분들이 그럼 나는 나대로 떠날게. 미안해. 뭐 내가 뭐 이기적이고 뭐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나는 외국으로 떠날게.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의 새로운 삶의 여정을 떠날게. 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어떤 사람으로 많이 보여져요. 여러분들의 뭐 선배든 뭐든 간에. 근데 그분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걸 진짜로 웰시맨의 관점, 즉 부자 남자로 볼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된다고 볼 땐 그것은 상당히 미래에 벌어질 일인 건 맞아요. 그런데 당장 부자가 된다, 다음 달에 부자가 된다, 이건 기적의 리딩이니까 다음 달에 부자가 안 되면 이건 기적의 리딩이 아니야 라고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미래로 가면서 부자는 되겠지만 지금 현재 풀어야 될 상황은 요거다는 거죠. 만약에 요걸 풀지 않으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 더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이 분쟁은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만들어 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부자 남자로.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런데요, 상당히 이전에 여러분들과 알고 지냈을 확률이 높은 사람입니다. 전 직장의 상사였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참 그 신입 때 막 힘들었을 때 여러분보다 몇 달 일찍 들어왔던 사람이고 그 사람도 같이 힘들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지금 어떤 회사의 뭐 사장이거나 이랬을 수 있어요. 있잖아, 너 지금 요새 뭐해? 라고 해서 같이 일해볼래? 나랑 저기 어디 시드니로 가서 일을 한번 안 해볼래? 라고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게 상당히 먼 거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맞닥뜨려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에 대한 대립을 맞닥뜨려야 돼요. 분쟁에서 물러나 있자라는 생각은 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오라클을 좀 올려볼게요. 이 기적과 더불어서요, 여러분들이 2월 달에 좀 참고하시면 좋은 에너지가 뭔지를 좀 볼게요. 일단 가장 가능성 있어 보이는 것은 과거에 아는 분으로부터의 어떤 일의 청탁 같은 것 같거든요. 느낌적으로는. 보겠습니다. 허스텔리티스 카드 나오는데요. 이게 적대적이라는 의미의 카드고요. 지금 이 남자가 칼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다가오거나 뭔가를 오퍼하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런 칼을 들고 막으려고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좀
그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봐라라는 의미도 가능하고요. 혹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적대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조심하라 라는 것도 가능한데, 지금 hostilities 플러스 어택까지 나와 있는 상태에 주디케이션도 나와 있다면, 일단 여러분들의 2월은요 무엇인가를 풀기 위해서 아주 심각한 대화가 한 번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는요 적어도 이 리딩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자, 천사의 조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birthday입니다. 생일이고요. 2월에 걸리는 별자리가 물병하고 물고기거든요. 그 물병과 물고기 자리를 가지신 분의 뭐 생일과 관련이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한데요.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여러분들의 생일과 관련이 있대요. 날짜와 관련이 있다 라는 의미의 카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벌스데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요, 탄생을 축하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뭔가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 같다는 느낌은 확실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요렇게 됐었잖아요. 이제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와 무엇인가 대립되는 부분이 여러분을 정체시키게 만들었던 이것들을 바로 이제 잡는 거죠. 이게 어떤 누군가의 태어남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이제 아이를 가지신 분인데 그 아이가 태어나는 그것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어떤 누군가의 생일. 자, 무엇인가 자세한 부분, 디테일한 부분에 계속 이렇게 묶여있지 마라 라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돼야 되니까 저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런 것에 계속 묶여있지 말고 좀 큰 그림을 보고 가는 것이 좋다. 너무 디테일에 집착하지 마라. 그런 의미의 카드인데요. 일단 요 말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카드를 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숫자는 9가 나옵니다. 지금 이 리딩이 올라가고 나서 9일 뒤면은요, 뭐 2월 첫째 주가 될 것 같고요. 숫자가 9니까 2월 9일도 가능하겠죠. 뭐 19일도 가능할 거예요. 9자가 들어간 날짜들. 그런데 지금 여기는 9일 뒤와 9주 뒤거든요.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가 또 있네요. Something comes to an end. 무엇인가가 끝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제 마무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뭔가가 마무리되고요.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특히나 이게 뉴스를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뜬금없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메시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카드거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건 혼돈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진짜 그것을 선택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이 보는 것은 나의 동전이에요. 나의 동전을 보는 거예요. 자, 킹 동전이 있잖아요. 킹 동전은 동전을 안 봐요. 자, 이 킹은 동전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전을 가지고 무엇인가 뭐 회사를 만들든 뭐 장사를 하든 뭘 하든 그것을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데 퀸은 뭐냐면 그 동전을 바라보면서 계획을 세우고 그 동전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나의 동전을 챙기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뉴스가 저는 상당히 이분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뭐 굳이 엮어보자면 이분이 과거에 아는 사람인데 뭐 자녀분이 태어나게 되어서 뭐 잔치를 했는데, 파티를 했는데 그 안에서 뭐 이런저런 어떤 이야기 하다가 나랑 뭔가 안 해볼래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굳이 엮어보자면. 그런데 지금 이 리딩에서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분쟁이 있게 되고 그 분쟁이 여러분들의 좋지 않았던 상황을 좀 바꾸게 되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가장 큽니다. 그게 바로 기적의 형태인 공격이니까요.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호랑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2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 두 번째, 브로콜리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바 다 이루어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기적이 어떤 형태로 다가오게 될지부터 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기적은 어떤 형태로 오게 될까요? 아, 라이트닝이 나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의 기적의 형태는 라이트닝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번개가 쳤어요. 이분이 감전됐는데 아니, 오늘 왜 이렇게 기적 카드를 꺼내면 하나같이 이렇게 좀 평범한 카드가 안 나올까요? 일단은 찌릿한 거죠. 타로에서 이 번개가 의미하는 게요, 충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충격이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충격 이렇게 들을 때는 뭔가 좋지 않은 일로 들리게 되는데, 이 에너지 자체는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온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변화가 놀라운 일을 통해서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지나고 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그 일이 이렇게 되려고 일어난 거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좀 놀랍고 충격적인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텐데, 그 일은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에게 기적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일단 그림은 좀 무시무시해요. 그렇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건지 따라가 보면 알게 되겠죠. 이 카드가 또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 일이 닥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당황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같이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어떤 누군가를 좀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막 놀라울 정도로 멋진 사람이 나타나서 연애를 해야 된다던가 뭐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이 뭐 시험 준비를 해서 당분간은 사람을 안 만나고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싶은데 갑자기 나타났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고,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정말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이걸 놓치자니 좀 아깝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자, 여러분들의 무의식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식의 바닥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뭔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꽃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꽃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무의식에 무엇이 있냐라고 해서 꺼낸 카드인데요. 솔직히 이 카드가요, 꿈을 해몽해주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꽃을 보았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이 꽃이 의미하는 게요, 아름다움, 사랑,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상당히 이쁘고 아름답고 화사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욕망한다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싶거나 어떤 상황에서 구질구질하지 않거나 뭐 이런 것들을 바란다,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꽃을 봤다면 그 꽃에 대한 어떤 욕구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장미라면 사랑, 뭐 데이지도 새로운 시작이죠.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라기 때문에 그 꽃이 꿈에 나왔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른 땅에 여러분들이 꽃을 이렇게 심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꿈을 꿀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 장애물이라고 할까요? 어떤 고난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가고 싶어 하는 어떤 여러분들의 의지다. 뭐 이런 것도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예지몽 같아요, 여러분. 느낌적으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무엇인가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없는데 그 사람이 나타났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솔직히 그게 라이트닝의 에너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느끼는 건 충격이라는 거죠. 너무 놀란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기적의 형태로 볼 때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단순히 어떤 사람을 사귀었다 라는 그런 의미로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그 안에 더 많은 것들이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건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꿈은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뭔지를 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요? 바라고 있는 것은 바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겨울바다를 좀 보러 가고 싶다. 가능하겠죠. 솔직히 이 바다 카드가 의미를 하는 게요, 감정의 흐름이에요. 그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좀 메말라 있거나 혹은 감정이 여러분에게 주는 에너지 있잖아요. 우리 흔히 뭐 사랑할 때
너무 좋잖아요, 기분이. 그 모든 것들은 다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감정이 좀 풍부해지고, 그러고 싶은가 봐요. 즉, 지금 살고 있는 어떤 삶 자체가 다소 좀 건조하거나, 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카드가 갖고 있는 또 의미는 뭐냐면, 흐름에 따라가고, 따라가는 것을 하다 보면 그것이 흐름이 된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긴 한데,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냥 감정적으로 풍요롭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영화를 볼 때도 막 이렇게 막 감정의 동요가 있어서 눈물도 흘리고 사랑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요, 어떤 거 같냐면은 삶이요, 팍팍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이렇게는 안 살고 싶어라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쁘게 살고 싶고, 우리 그 꽃밭이나 그 동산 이런 데 가면은, 그 느껴지는 그 감정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살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느낌적으로는 사랑이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정말 많이 듭니다. 길트가 있고요. 그렇네요. 자,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페이스가 나옵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일단은요, 삶의 방향성을 좀 잃으셨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여러분은 원하지 않은 삶인 건 맞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방향성을 찾고 싶은 거죠. 자, 타로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지요. 한 장씩 가볼게요. 자, 2개의 칼의 정방향부터 스타트를 합니다. 그렇군요. 5개의 지팡이가 나와요. 5개의 지팡이. 3개의 지팡이네요. 그래요. 한 장 더 열겠습니다. 스타가 있어요. 뭔가 여러분들이요, 사춘기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고 어른이 됐고 내가 나를 어떻게 앞으로 설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에이스 펜타클의 역방향입니다. 자, 이렇게 10장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여러 가지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라이트닝은 기적의 형태니까 나머지 9장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 비스무리한 거예요. 길트를 꺼냈죠.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요, 뒤에 여성분이 앞에 술이 있거든요. 이게 보드카 같은 것 같아요. 이 술을 마시고 깔라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여동생을 돌봐주려면 이 언니가 다림질을 해야 돼요. 이 언니도 직업이 있겠죠. 회사를 갔다 왔는데 여동생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의 옷을 내가 다려줄 수밖에 없겠구나. 너희 집은 지금 너무 엉망이야.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성분의 팔에는 이렇게 쇠사슬이 걸려 있어요. 이렇게 자물쇠로 잠겨져 있는 거죠. 도와줘야 되는 건 맞아요. 알코올 중독이니까요. 다림질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리고 그걸 당연하다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다만 여기에서 내가 계속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고 싶은데 지금 현재 자물쇠로 잠겨져 있다 보니까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길트, 죄책감이라는 의미는 솔직히 이분이요, 그냥 이 상태를 나가도 돼요. 이분이 꽐라가 돼서 이분 인생이 뭐 좆되든 뭘 하든 그건 이분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상황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내가 생각을 했잖아. 난 여길 나가고 싶어. 이건 나에게 있어서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책감이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뭔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 있는데 그 상황을 나가는 것 자체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 봅시다.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회사는 누구나 다닌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너무 지랄 같고 그래도 어떻게 회사를 안 다닐 수 있겠어. 내가 싫어도 다녀야지. 이직을 하는 게 좀 힘들잖아. 그러니까 힘들어도 다니자. 가능하고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가족분 중에 어떤 분이 어려움이 있거나 내가 그분을 좀 도와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은 잘못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다림질을 하면서 여러분이 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물쇠를 여러분이 채워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듭니다. 일단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요, 감정이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 박수치고 이런 거 뭐 구체적인 걸 떠나서라도 삶이 건조한 것 같아요. 그냥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더 느끼고 싶어.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오션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가 안 느껴지나 봐요. 느끼고 싶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페이스가 있어요. 믿음이죠. 여기 앞에 보면은 뭐 산신령도 있고 여러 가지 신들로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 여성분이 어떤 것을 믿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고 이런 길도 있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은 무엇인가 라는 것인데 솔직히 지금 제가 느껴지는 가장 큰 부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뭐 옵션이 3개가 있으니 어떤 길을 가야 될까라는 그 고민보다는 도대체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믿음은 무엇인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좀 혼동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리가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타로가 나와 있죠. 자, 2개의 칼부터 스타트 하는데요. 2개의 칼은 두렵다예요. 자, 여기 보면은 칼 2개를 들고 있는 여성분이 보이는데요. 눈을 가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요, 집에서 눈을 한번 가려보실래요? 그리고 불도 끄고 그냥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런데 어디선가 인기척이 들려요. 그러면은 안 무서울까요? 눈을 가리고 있다니까요. 그런 느낌의 에너지가 바로 얘입니다. 이 두려움이 왜 두려운 거냐면 이쪽을 선택할지 이쪽을 선택할지 이 2개의 칼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건데요.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 칼을 선택하는 것도 두려운 것이고 이 칼을 선택하는 것도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안대를 가리고 지금은 선택을 보고 싶지 않아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2개의 칼입니다. 즉 여러분은요, 어떤 선택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그 선택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이 길트처럼 어떤 상황에 묶여져서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맞다라는 여러분의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만약에 이분이라고 볼 때 이 파란 산신령은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너는 너의 무엇인가를 해도 돼. 라는 그런 믿음이라면 난 도대체 어떤 걸 믿어야 하지? 라는 건데 여러분이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의 머릿속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혹은 그냥 단순하게 본다면 여러분 주변에 지금 다툼이 많다, 어떤 분쟁들이 좀 있다, 뭐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3개의 지팡이가 나왔죠. 3개의 지팡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요, 나의 미래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해요. 나의 미래. 실현된다라고 보장은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미래를 보고 그 앞에서 계획을 세우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에너지를 의미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싶은 거는 먼 미래예요. 여러분의 긍정적인 미래, 성공적인 미래를 보고 싶은 건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자, 그런데 스타가 나왔어요. 스타는 일단 뭐 힐링 이런 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밝은 미래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적인 미래라고 볼 땐 이게 밝은 미래예요.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막 단독주택에 마당이 있는 집에 뭐 재벌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막 강아지가 막 뛰어놀고 그 외에 물 뿌리개로 이렇게 막 잔디에 물 주고 날씨가 더울 때 이렇게 땀을 이렇게 이마 쪽으로 닦고 날씨가 정말 좋구나 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 있잖아요. 지금 꽃이 나와서 그래요. 여러분은요, 멋진 삶을 살고 싶은 것 같아요. 이 멋진 삶이라는 게 뭐 슈퍼카를 타고 다닌다, 뭐 이런 멋진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그 온전한, 평화로움? 약간 그런 게 느껴져요.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무엇인가 나의 삶을 따라가고 싶은데 그 따라간다는 삶이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안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래, 사람은 한 번 살고 죽는 인생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맞아 라고 한다면 그 하고 싶은 일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해서 내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따라가다가 다른 사람보다 도태되지 않을까? 든 뭐든 간에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이 위치를 떠나는 것 자체도 두려운 상황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진짜 이 길트가 이 그림의 상황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이나 여러분들의 뜻대로 가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카드를 꺼냈다는 말은 그 상황에서 여러분을 계속 놔둔다는 것이 나에게 너무 할 짓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같이 갖고 있는 건데, 여러분이 바라는 건 뭐 그러면 내가 나가서 뭐 이 상황을 나가서 막 성공하고 막 번지르르하게 살고 뭐 정말 좋은 집에 뭐 좋은 슈퍼카 타고 다니고 뭐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화단에서 꽃 키우고 물 뿌리고 그런 삶을 원하는 거예요. 그냥 크게 걱정 없는 삶. 그리고 나에게 좋은 날이 오겠지라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런데 언더라잉은 에이스 펜타클의 역방향이 됐습니다. 일단 어떤 기회를 하나 놓쳤다라는 게 좀 크고요. 이 기회는 최근에 있었던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좀 바꿀 수 있는 기회였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놓쳤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 어떤 좋은 뭐 직장이라든지 뭐 좋은 기회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나타났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놓쳤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 그것을 놓친 것 자체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여러분들이 꿈에서 계속 꽃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아름답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외모적으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참 표현하기 어렵죠.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삶이 뭘까요? 뭔가 요란하지 않은데 거기서 고요함도 있는데 밝음도 있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의 삶을 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체리엇의 역방향이 나와 있는 걸 보면은 무엇인가 하나를 시도를 해보거나 해봤을 것 같긴 한데 그게 또 멈춰진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다른 나라 가서 한번 살아볼까? 뭐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알아보다가 어려움이 닥친 거죠. 이거 해도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과 동시에 그것을 멈춰버린 거예요. 그런과 동시에 다시 또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을 누른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요렇게 딱 두 개를 놓고 볼 때는요, 여러분들이 사랑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따지고 보면은 사랑의 실패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게 된 마음이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 사람이 뭐 그립거나 뭐 힐링 카드로 볼 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긴 한데 제 느낌적으로는 지금 상황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적은 전기 충격으로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놀라운 일은 벌어질 것 같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싹 바꿔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적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과연 어떤 번쩍임이 여러분 앞에 오게 될까요?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주피터 리턴이 있답니다. 자, 목성의 귀환이라는 카드죠. 행운을 가져다주는 별이기도 하죠. 자, 보겠습니다. 자, bad health가 있어요. 나쁜 건강이 있네요. 여러분들이 건강이 별로 좋지 않으신가요? 근데 딱히 건강이 안 좋아졌다라는 카드는 나오진 않아서,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패밀리 룸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컨선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죠?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커뮤니티가 있고요. 밑에 전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적의 형태는요, 놀라운 일이 온다고 했어요. 충격적인 일이 온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이 충격적인 일은 여러분들을 기적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리고 기적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주피터의 리턴이 나왔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카드들은 여러분의 기적이 맞아요. 이 bad health 있잖아요. 나쁜 건강.
이 나쁜 건강이요. 실질적으로 건강이 나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환경이 나쁘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 건데, 진짜로 이게 나쁜 건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 말 그대로. 건강이 나빠지는 거죠. 그 건강이 나빠지는 게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건데, 그러니까 놀랄 만한 일은 건강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자, 제가 그냥 느껴진 걸 말씀드릴게요. 이게 여러분이면 안 되는데. 심각한 거라고 안 보면 되죠. 그러면 되겠네. 자,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만약에 벌어지는데, 만약에 이게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일이라고 볼 때는요, 여러분의 건강이 안 좋아져요. 그게 지금 이 2월에 벌어질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요, 여러분이요, 지금 여러분의 몸을 안 챙겼단 말이에요. 건강검진은 받았겠죠. 뭐 그냥 혈당 수치하고 뭐 이런 게 나왔겠죠. 뭐 그냥 나쁘진 않았어요. 좋지도 않았지만 나쁘지도 않았던 거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2월에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어딘가가 아프게 돼요. 그리고 그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을 때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몸이 좀 안 좋아졌다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걱정을 하게 되겠죠. 그게 이 카드예요. 걱정이 있어요. 그럼과 동시에 여러분이 갖게 되는 건 뭐냐? 커뮤니티죠. 나의 사람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카드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볼 때는 나를 챙겨줄 가족으로 돌아간다. 도 가능해요. 안 좋은 거잖아요. 이게 왜 기적이냐면 얘 때문이에요. 주피터의 리턴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보살핌을 받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회복하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왔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주피터의 리턴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이 그 가족에게 보살핌을 받잖아요. 그 상태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더 나은 길로 인도해주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자, 이거 조금 더 바꿔봅시다. 나쁜 건강이 있어요. 어떤 안 좋은 나쁜 건강과 관련된 소식이 들렸는데 그것은 상당히 요런 상황에서 벌어져요. 패밀리룸은요, 상당히 비밀스러운 것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가족분이라든지, 지금 솔직히 여기 가족이 나와 있어서요. 어떤 누군가가, 형제도 그렇고요. 몸이 안 좋아졌어. 대신에 엄마한텐 말하지 마. 든 뭐든 간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느껴지는 건 요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을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진짜로 이렇게 그렇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뭔가를 느낄 수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준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이 있는 상태가 길트의 에너지로 볼 때는요, 지금 있는 그곳이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환경인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나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여러분이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부모님을 모시러 가야 된다든지, 혹은 뭐 도움을 드리러 가야 된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여러분들은 그 상태가 여러분의 주피터라는 말인 거예요. 자, 주피터는요, 목성이죠. 목성은 1년에 한 칸씩 별자리 이동을 해요. 지금 현재로서는 쌍둥이 자리에 있고요. 6월 11일 날에 개자리로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자리라면요, 여러분들 자리로 목성이 한 번 돌아오는 그 시기가 12년이 걸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별자리는 12개니까요. 그것을 의미하는 게 주피터의 리턴이에요. 즉, 여러분들의 자리로 다시 별이 돌아온다. 즉, 행운이 나에게 긴 사이클을 끝내고 돌아오는 그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네피시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뭔가 이득을 얻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부모님이 허리가 좀 아프셔서 디스크 수술을 받는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상당히 조용하게 벌어지는 일인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가족을 선택하겠다라는 이 선택을 하게 됨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심신도 회복이 되는 것이고, 좋지 않은 환경이 있었으니까요. 플러스 여러분들이 그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무엇인가를 얻게 된다라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카드가 바로 얘입니다.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는데 그건 그냥 남겨놓을게요.
부모님으로부터, 뭐 남겨놓게 하면서 또 말을 하네. 뭐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큰 무엇인가를 받게 된다든지, 혹은 여러분이 부모님과 함께 뭔가, 그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행운이 올 수도 있어요. 자, 이제는 기분이 정말 나빴잖아요. 이 리딩을 딱 들으니까. 그럼 내가 아프단 말이야? 라는 거잖아요. 그럼 저 아픈 걸 다 빼봅시다. 다 빼봐요. 지금 현재로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지랄 같아요. 정말 지랄 같은데, 여러분에게 어떤 미팅이 하나 있게 돼요. 이 미팅은 상당히 비밀스러운 미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그 대화를 나눴던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기적의 형태는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는 무엇인가로 왔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여러분이 알게 되는 그 비밀은 이 상황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실에서 대화를 나눴을 때 그 대화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 여러분들은 상당히 큰 고민에 빠지게 돼요. 자, 그런데 갑자기 언더라잉은 커뮤니티가 나왔어요. 가족과 관련된 무엇인가가 나왔어요. 이게 가족이긴 한데 정확하게 말하면 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서 정말 친했던 동료가 있어요. 한 10몇 년을 같이 일하다 보니까 이 동료들이 정말 친했는데 이 회사가 망한 거죠. 그리고 나서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누군가가 그 이전에 같이 일했던 어떤 누군가가 회사를 차린 거예요. 같이 와서 일해볼래?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럼 이제 그 회사로 가면 어쨌든 알던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겠죠. 내가 있을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뭐 그런 것도 가능해요. 하지만 그것은요, 상당히 이 상황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라이트닝은 얘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비밀 뜻하지 않았던 미팅과 관련해서 어떤 만남인 거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뭔가 다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자, 주피터의 베네핏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주피터는요, 일단은 행운을 가져다주는 산타클로스 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게요, 저는 그래요. 그 사주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주기가 딱 되면요, 우리 흔히 이제 올해는 잘 풀린다라는 그 때가 오잖아요. 그게 보통 12년 주기로 볼 때는 얘랑 맞는 거죠. 띠가 한번 돌았다, 뭐 이럴 때.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의 삶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무엇인가가 오는 건 맞는데요. 그 일이요, 이 일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 카드가 갖고 있는 아주 큰 의미, 놀라운 일이 있고 그 일은 여러분들이 어떤 운명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건데, 그 일이 어떤 곳으로 인도하지만 미래 지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는 몰라 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해요. 그런데 지금 얘가 나왔잖아요. 즉 지금 현재 보여지는 이 번개 맞은 안 좋은 일처럼 보여지는 이 일이 결론적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여러분이 어디 뭐 시골에서 자랐어요. 요즘엔 시골에 이제 인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장사도 안 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아프대요. 내려가야 된대요. 내려갔어요. 같이 간호를 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정말 좋은 기회를 만나서요, 이 뭐 마을을 살리자 뭐 이런 걸로 해서 그 지자체로부터 카페를 하나 받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게 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제 그 카페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카페가 되는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여러분이 삶이 다 바뀌는 거예요. 제가 얘를 잘 못 들긴 했는데 그런 느낌의 카드입니다, 지금 이게. 그리고 그 카페가 여러분의 주피터예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비슷한 어떤 일들이 여러분에게 오게 될 건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2월에 여러분에게 놀랄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지금 이 말은. 그리고 나와 있는 흐름으로 볼 때도, 맥락으로 볼 때도 여러분이 놀랄 수 있어요. 충분히 걱정된다라고까지도 했죠. 그렇게 볼 때는 여러분들께서 다소 놀라시겠지만 이 리딩을 보셨다면, 아, 놀랄 일이 왔구나. 자, 이 놀랄 일 때문에 내가 어떤 일로 따라가게 되겠구나. 그 일을 따라가자 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그 끝에는 주피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예요. 참고로 바보타로 처음 들어오신 분은, 아니 무슨 기저귀 리딩을 들어왔는데 무슨 이따구로 리딩을 해. 원래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원래 바보 타로를 원래 들어오셨던 분들은 다 아시는 부분이죠. 자, 이 기적 포함해서요, 여러분들이 2월에 좀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은 뭔지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에너지 하나를 열어볼게요. door to value가 있네요. 어떤 금전적으로요, 경제적으로요, 문이 열리나 봐요. 근데 이게 지금 2월에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라고 볼 때는, 금전적으로 무엇인가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볼 때는요, 여러분이 아픈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건데, 거기서 상당히 비밀스러운 미팅이 벌어지게 되고, 이게 솔직히 어떤 느낌이냐면, 뭐 경쟁사의 그 인사부에서 정말 비밀스럽게 만나가지고요, 인터뷰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민하게 되는 건데, 저는 솔직히 이게 가족을 의미하는 카드고,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 이게 마음이 편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곳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한 곳이에요. 그곳으로 가는데 어떤 기회가 열린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놀란다는 이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과는 무관하게 여러분에게 어떤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좋은 기회 하나가 올 것 같기는 해요. 자, 천사의 조언을 열어보겠습니다. 메리지가 있네요. 결혼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데, 이 요정들이 여러분들의 결혼에 참석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요정들은 축하를 해주러 오는 거거든요. 자, 일단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 2월에 어떤 분이 결혼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도 가능하고요. 그 결혼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와 미팅을 하게 된다,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게 된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하겠죠. 혹은 그럴 수도 있겠네. 그 친척들 중에서 어떤 분이 결혼하나? 결혼식에 참석한다라는 의미로 볼 때는, 단순하게 볼 때는 그럴 수도 있겠어요. 혹은 이 메리지가요, 진짜 결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사인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볼 때 진짜로 여러분이 어떤 잡 오퍼를 받는 건가? 그럼 얘는 뭐지? 익숙한 곳인데, 익숙한 곳. 자, 메시지 카드도 열어보겠습니다. 자, 열겠습니다. 뭔가 계속 반복해서 생각을 하지 마라.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라. 이렇게 생각하고도 거기에 뭔가 또 얹어서 생각하고 또 얹어서 생각하고 그러지 마라. 라는 의미거든요. 그게 바로 이 카드죠. 뭔가 계속 고민하는 이 카드. 단순하게 생각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시기 카드도 한 장 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카드예요. 자, 숫자 10이 나오네요. 그렇게 볼 때는 뭐 2월 10일 가능하겠죠. 지금 여기는 10일 뒤 혹은 10주 뒤인데, 지금 저는 이걸 이제 시기 카드로 꺼낸 거니까 2월 10일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숫자 10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10주 뒤가 되면은 4월 중순쯤 되겠네요. 그죠? 일단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꽃밭과 같은 삶 있잖아요. 화사하고 아름다운 삶. 그게요,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2월에는 다소 놀랄 수 있어요. 그 일이 올 때 너무 깜짝 놀라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여러분들의 상황 자체가 상당히 장기적으로 볼 때 좋아질 수 있는 그 궤도에 올라타시게 되는 것 같아요. 주피터의 리턴이라면.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브로콜리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어요. 2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 세 번째, 사과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리딩을 보고 계실 때쯤에는 설 연휴를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한 해 동안 무탈하게 건강하시고 하고자 하는 일 다 이루어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 기적은 어떤 형태로 오게 될지부터 알아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기적의 형태는요, 릴리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사과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기적의 형태는 백합들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백합들이 막 있는데요. 솔직히 이게 그림이요, 의산하잖아요. 여기 눈도 좀 약간 무섭게 그려놓고 하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카드입니다. 썸네일을 만들 때 기적 리딩은 유니콘을 쓰잖아요. 근데 여기에 유니콘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찾고 있던 그 무엇을 발견한다입니다. 소중한 소지품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집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걸 찾았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어떤 답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목표일 수도 있고요. 뭐가 됐든 여러분들께서 발견한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적이 이루어지실 건가 봅니다. 이게 또 행운적인 것들을 같이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좋은 미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발견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의 무의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무의식에 어떤 것이 있을지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쇼핑이 나옵니다. 그래요. 자, 쇼핑 카드가 나왔습니다. 쇼핑몰에서 이렇게 장을 보고 있는 거죠. 솔직히 이 카드가요, 뭐냐면 꿈을 해몽해주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꿈을 꾸셨다도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최근에 꿈을 꾸셨는데 쇼핑몰에서 이렇게 장을 보는 꿈을 꿨다, 혹은 무엇인가를 사려고 하는 꿈을 꿨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우리가 하루에 6번 꿈을 꾼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꿈을 꿨는데 여러분이 못 느꼈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이 꿈에 대한 내용이 여기 뒤에 이렇게 싹 적혀 있는데요. 이 쇼핑이라는 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찾고 있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무엇인가를 찾았다 라는 카드가 있고 찾고 있다라는 무의식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이 아무튼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갈망이란 표현을 써서 여러분들이 뭐 돈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정말 나은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전반적인 것을 찾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옷을 사는 꿈을 꿨다, 뭐 그런 꿈을 꿨을 때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로부터 보호받고 싶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어떤 먹는 것을 사는 꿈을 꿨다, 뭐 빵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뭐 이런 걸 사는 꿈을 꿨을 때는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풍요롭고 싶다, 나의 감정이 메말라 있어 라는 것을 좀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쇼핑몰을 갔는데 내가 살 물건을 찾지 못했다 라고 할 때는 어떤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의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뭐가 됐든 여러분들은 현재로서는 행복이라는 것에 좀 집중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행복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게 맞는 듯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뭘까요? 아, 그렇군요. 자동차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차를 사고 싶었나 봐요. 이 자동차가요, 여러분,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운전석에 앉아서 차를 운전한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를 해요. 그 말인즉슨 지금 어떤 누군가의 차에 타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이 그 차의 주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목적지로 누군가가 안내해주는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는 내 차를 내가 몰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주체적인 삶 같은 거죠. 아니면 진짜 단순하게 보면 자동차일 수 있겠죠. 자, 에너지를 열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재미가 나오네. 즐겁고 행복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가 봐요, 여러분이. 즐거움을 찾고 있다. 가능할 것 같고, 불안함이 나옵니다. 아무튼요, 삶의 방향성을 찾고 있다? 라는 그런 느낌이 가장 많이 듭니다. 오늘 왜 이렇게 다들 카드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꺼내실까요? 카드를 한 장씩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예요. 엠프레스의 역 방향이고요. 템퍼런스가 있어요. 그렇군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4개의 동전, 4개의 동전, 정방향. 월드가 있네요. 월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요, 4개의 칼의 역방향입니다. 타로 카드에서요, 가장 처음으로 나온 카드를 저는 좀 중요하게 보는데, 이 엠프레스 여왕제 카드의 역방향이 뭐냐면 구질구질하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여러분 삶 자체가 좀 구질구질한가 봐요. 그러니까 돈과 관련됐다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가장 많이 드는데요. 원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어떤 리듬이 있거나 뭐 어느 정도 규칙이 있거나 뭐 그런 거라면은 그냥 뭐 대충 힘들지만 따라가는 어떤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에너지는 뭐냐면 가질 수 있는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불안해한다라는 그런 느낌의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불안이 나와 있긴 해요. 솔직히 이 불안과 이 불안이 조금 다르긴 한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어떤 남자가 손을 가리고 있죠.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는 이 자세가요, 타로에서는 나를 보호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남자의 가슴에 하트가 있고, 지금 이 악마가 이 하트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훔쳐가지 마 라고 하고 있는 에너지예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땐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로부터 뭐 상처를 받아서 그 이후로부터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삶의 재미를 잃었다, 그리고 상당히 수동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능동적으로 바뀌고 싶다라는 거죠. 행복을 찾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재미있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꺼내고 있는 것 중에 템퍼런스와 얘마저도 그렇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삶을 유지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이 유지가 뭐 경제적인 유지 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혹시나 정신적으로 약해질까봐, 혹은 제가 표현력이 너무 없어서요, 공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다운이 되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아슬아슬해요, 좀 약간은. 그런데 제가 느껴지는 가장 큰 부분은 요 3장 카드가 알려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밸런스를 찾아가고 싶은 건데, 그 안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함으로써 내가 무너질까봐에 대한 두려움이 좀 크신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혹은 단순하게 보면은 이게 돈을 의미하기도 한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더 잃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것도 의미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템퍼런스가요, 내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이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곳에 확 빠진다든지, 어떤 곳에 너무 이렇게 에너지가 확 다운돼서 뭐 우울해진다든지 이런 걸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그런 느낌의 에너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안함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맞추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가장 많이 듭니다. 자, 월드가 나왔죠. 월드는 일단 어떤 한 사이클이 끝인데요. 이것은 여러분의 에너지는 아니고요. 주변의 환경에 있는 에너지인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길었던 사이클 하나가 끝이 나나 봐요. 그리고 그 끝은 제가 보기에는 이 릴리스의 관점으로 볼 땐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깨어나는 것 같아요. 운전석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직접 운전을 한다는 거죠. 솔직히 깨어난다라는 카드가 또 나왔어요. 얘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얘가요, 상당히 피곤해서 이렇게 누워있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를 해요. 그럼 이제 얘가 이제 깨어난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그럼 얘는 뭐 번쩍 이렇게 힘이 나서 깨어난다라는 그런 느낌의 에너지는 아니고요. 이제 서서히 눈이 떠지고 이제 내가 일어나야겠구나라는 거죠. 이렇게 계속 누워있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정체되어 있고 조용하고 내 삶에 재미도 없고 그런 상황에 다소 불안함이 있었지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 느낌적으로 상당히 주체적이고 재밌는 삶을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어진 삶에 그냥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뭐 그냥 뭐 사네, 뭐 그냥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것처럼 살고 있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그 중심에서 뭔가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져요. 별자리로 볼 땐요, 여러분, 얘가 황소 자리와
천징자리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얘는 사수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별자리와도 관련이 있다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기적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고 보니까 이 5장 카드들에서 메이저 알카나가 3장이나 나왔네요. 뭔가 상당히 강한 에너지라는 말인 건데, 무엇인가를 발견한다고 했고,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앞으로 상당히 길게, 장기적으로 볼 때 길라잡이 같은 게 되어준다라고 하거든요. 보겠습니다. 기적은 어떤 형태로 오게 될지요. 파이시스가 나옵니다. 물고기 자리 카드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자, 물고기 자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물고기 자리 카드가 나와야 되는 게 맞긴 합니다, 여러분. 2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가 물고기 자리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2월이 물고기 자리가 있는 달이긴 합니다. 물고기 자리가요, 여러분, 올해는 좀 많이 중요합니다. 뭐 수성의 역행도 물고기 자리에서 일어나고, 제가 얼마 전에 했던 노스노드와 사우스노드도 지금 물고기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노스노드가. 그래서 이 2월이 뭔가 중요한 달이기 때문에 이 카드가 나왔다도 가능하지만, 물고기 자리인 어떤 사람과도 관련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지요. 아이고야, 그렇군요. 콜트십이 있어요. 콜트십. 자, 그 다음에 카드는 집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콜트십에 집이 나와요. 한 장 더 열겠습니다. 아하, 메인 메일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언더라인을 보게요. 언더라인은 아큐페이션이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체인지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설마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솔직히 여러분이 뭔가를 발견한다는 게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뭐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뭔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뭐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상당히 많이 바꾸게 만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건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사람과 여러분이요, 사귀냐? 아니에요. 안 사귀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2월의 기적의 끝이에요. 자, 여기 콜트십이 있죠. 데이트라는 카드인데요. 이 남녀들은 서로를 알아가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잘 맞을지 어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 겪어봐야 하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큐피트가 있는데 화를 안 쏘고 있어요. 화살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두 사람은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 말인즉슨 어떤 사람이 나타날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콜트십이 큐피트에 화살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적으로 볼 때는 어떤 일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됐든 그 일 자체가 됐든 여러분이 알아가 본다라는 것도 가능해요. 지금 우리의 기적은 무엇인가 발견했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출 때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옆에 집이 나와 있어요. 집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튼튼함과 안정감입니다. 즉, 이 알아간다는 이 상황 자체가 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없는 게 집이에요. 왜냐? 여러분이 꺼냈어요. 불안함 카드를 지금 꺼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이 아슬아슬하다고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건 평온함이에요. 그리고 삶의 재미를 찾고 싶어요. 그러니까 따분하다라는 것보다는 자동차를 꺼냈다라는 걸 볼 때는 여러분이 약간 수동적으로 살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알아가면서, 물고기 자리로 추정되는 이 사람과 알아가면서 점점 안정화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인 메일이 나왔죠. 주인공 남자인데요. 주인공 남자는 말 그대로 주인공 남자예요. 그래서 어떤 주인공 남자인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과 여러분이 안정감을 찾아가게 되는 건데, 저는 이 사람이 안정감을 주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 다른 게 나왔다면 이 사람하고 2월부터 사귀입니다. 땡! 이러고 그냥 끝나는 리딩으로 갈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사람을 알아가면서 뭔가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옆에 언더라인은 아큐페이션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 카드 밑에 체인지가 있거든요. 솔직히 이 9번 카드 체인지가 상당히 큰 에너지인데, 여러분들이 뭔가 변화된다라고 볼 때는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이 삶 있잖아요. 즉, 지금 이 분도요, 미싱을 하고 있지만 전혀 영혼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밤에 그냥 불만 켜놓고. 아주 힘들지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런 에너지거든요. 이런 삶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누군가와 안정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요런 삶으로 가는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변화는 이 사람이 가져다 준 거죠. 세상의 밑에요, 여러분. 기프트까지 있네. 이걸요, 여러분. 사귀지 않는다라고 볼 때는요, 이게 뭐냐면, 어떤, 누군가와 아무튼 간에 파트너십을 하는 거예요. 콜트십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돈가스 집을 한다고 해도, 나 혼자서 하는 돈가스 집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와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물고기 자리일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체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과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하우스를 보는 거죠. 즉 안정적이고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어떤 것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인공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일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도 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근데 저는 이게요. 어떤 누군가가 나타나고 그 사람과 여러분이 알아가면서 점점 가까워지면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 제 느낌적으로는 이분과 결혼까지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상당히.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카드일 수도 있어요. 이게 장기적인 어떤 것을 바라본다, 찾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 느낌적으로는 그게 가장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즉 여러분 앞에 나타날 기적은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결혼을 안 하신 분이라면 그분과 무엇인가 점점 발전해 나가면서 삶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집과 같이 변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어떤 일적인 부분에서 어떤 누군가와 파트너십을 하게 되는데 그 파트너십이 여러분들을 상당히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그럼과 동시에 여러분들을 삶의 주인공, 그쵸? 이 메인이요 갖고 있는 에너지가 결국은 얘랑 같은 겁니다. 운전석에서 내가 운전하는 에너지, 삶을 내가 직접 개척해 나가는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땐 발견이라는 것 자체가요. 두 가지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로 볼 때는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와 파트너십을 해서 함께하는 그 일을 발견하게 됐다 가능할 것 같고요. 거기서 어떤 아이디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찾는다 가능할 것 같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 사람과 상당히 장기적인 어떤 관계로 가게 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느낌적으로 물고기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시기 때문에 나온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듭니다. 자, 오라클 좀 올려볼게요. 여러분이 2월에 알고 계시면 좋은 에너지가 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개의 샤크라, 아크엔젤 유리엘인데요. 정수리 샤크라라고 해서요. 이 보면은 왕관을 쓰고 있잖아요. 이 왕관이 우주에서 내려주는 그 메시지를 나의 뇌와 같이 믹스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직감한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카드인데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계속 다운로드 되어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있거든요. 그 생각을 계속 따라가야 되는 것이 좋다라고 나온 거예요. 계속 어떤 이야기들이 머릿속으로 계속 들어온다면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니까 놓치지 마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직감한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맞을까?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나의 직감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라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시면 된다라는 것도 의미를 하는 게 이 카드의 의미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 장을 꺼내 볼게요. Affirmations 카드가 나오는데요. 긍정이라는 뜻이죠. 여러분들의 생각과 에너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바라고 욕망하는 것들에 여러분들이 더 끌려야 되고 긍정적인 어떤 요인들을 가져야 한다라는 의미의 카드인데
여러분들이 진짜로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먼저 끌리고 정말 강렬하게 원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된다면 그것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의미의 카드이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원하시고 마음에서도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메시지 카드도 한 장 열어볼게요. Maybe라고 합니다. 아마도라고 하는데요. 뭔가 정확한 답을 주진 않네요. 아직은 아니다라는 말인 것 같기는 해요. 제 느낌적으로는. 가능은 한데 여러분에게 딸려 있다라는 말인 것처럼도 들리고요. 뭐가 됐든 여러분들의 생각에 대한 답은 maybe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기카드 한 장 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를 한 장 오픈할게요. 에리스 카드가 나옵니다. 양자리고요. 지금 이 리딩을 보시는 시기는 물병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 자리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양자리로 가게 되죠. 그래서 솔직히 양자리는 3월과 4월에 걸려있는 별자리거든요.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니까요. 그런데 이제 숫자는 1이고, one month, 그러니까 한 달 혹은 일주 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2월의 리딩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2월 첫째 주 혹은 2월 말쯤에 여러분에게 어떤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도 가능하지만, 에리스, 즉 양자리가 나왔다라는 말은 양자리 때 좀 뭔가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혹은 여러분의 이 상황 자체가 양자리인 어떤 분과 관련이 있다도 가능한데 지금 양자리 카드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2월에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어떤 요인 같은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은 양자리 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과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한 달 만에 가지고 온 나에게 다가올 기적 리딩을 해봤습니다. 오늘 리딩 세 가지가요, 다 어떤 느낌이냐면,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건, 사고가 벌어져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한다기보다는 뭔가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고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좀 폭넓은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 좀 답을 찾게 해주는 어떤 계기들이 마련되는 게 2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월이 또 지나면 이제 3월 봄이 되잖아요. 봄이 되면서 이제 에너지가 확 바뀌게 됨과 동시에 또 새로운 시작들이 또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준비 단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멤버십 가입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는 새로운 리딩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Love였습니다. 바이. Stop.